예, 그러면 시장 이슈들 분석을 해보면서 시장의 방향성도 저희가 한번 가늠을 해보도록 하죠.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재 부장과 함께합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국제유가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사상 첫 마이너스긴 한데 앞에 붙여야 될 게 좀 많긴 하죠. 5월물 WTI, 그러니까 만기를 하루 앞두고 일어나는 기현상이긴 한데 어쨌거나 이게 뭐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유가 시장이 정상은 아니다는 맞는 것 같습니다.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? 네, 일단 이번에 이런 사상 초유의 사태를 보면서 유가 시장과 금융 시장, 특히 증권 시장, 주식 시장과는 좀 비슷한 것 같지만 좀 차이점이 있다라는 점이 확실히 좀 나타났다라고 보고 있는데 예. 둘 다 사실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유가가 하락할 수 있는 뭐 수요 감소라든지 공급 증가에 따라서 좀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타나거나 예상이 나타났다면 하락하는 것은 같은데 금융시장은 기대감이 또 나타났을 땐 다시 올라가지만 이 원유 시장에서는 기대감만 가지고는 상승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이게 뭐 선물 시장이지만 현물을 또 나중에 인도를 또 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예. 상당히 실질적으로 수요가 확실히 나타날 때 확실하게 추세를 잡고 상승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았습니다. 물론 이렇게 마이너스 사태가 사실 미국 시장에 좀 더 국한된 내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 지금 내용을 보더라도 지금 저장고가 부족해서 지금 다 이제 롤오버를 하는 상황에서 이제 근원으로 롤오버를 하는 상황에서 일단 만기가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그 원유는 그냥 뭐 마이너스는 나더라도 처분했다.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 뭐 유조선을 좀 활용할 수 있는 해양 시추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는 뭐 브렌트라든지 뭐 듀바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도 좀 참고를 하시면서 좀 시장을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유가가 좀 정상화되기까지에는 좀 예상보다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도 지금 사실 뭐 기대감은 사실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.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원유가 남아도는 현상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가가 상승하기에는 금융시장이 오히려 더 반등이 나타난 이후에 유가 시장은 반응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. 예. 유가 관련해서는 한 이 정도로만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고요. 바로 미증시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 앞에서 유가 시장하고 금융 시장의 차이점도 얘기를 해주셨고 실제로 6월물은 이 정도는 아닐 거야. 그리고 수요도 늘어날 거야. 경제 활동도 미국, 독일 중심으로 해서 다시 재개될 거야. 라는 기대감들이 있지 않습니까? 돈도 계속 풀고 있고. 그러면 뭐 증시에 대한 방향성은 위쪽으로 보고 계십니까? 일단 증시에 대한 방향성 자체는 저는 뭐 플랫 내지는 소폭 하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것을 다 정합해 봤을 때 그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왜 그러냐면 지금 사실 미 증시를 좀 잠깐 요약을 해본다면 지난 과거 2개월간 상당히 드라마틱한 그런 지수의 그런 변동성을 보였는데 실례로 S&P 500 지수 같은 경우가 2월 19일 날 고점을 찍습니다. 3,393포인트를 기록한 이후에 그 이후에 거의 한 달 조금 넘은 한 달여 만에 3월 23일 날 최저점이 2,237포인트, 무려 한 달여 만에 34%가 지수가 하락했다는 사상 초유의 또 단기 낙폭이 나왔는데 그 이후 오늘 뭐 아침까지 한 26.2%가 지금 다시 상승하면서 반등의 강도가 매우 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. 네. 이렇게 반등이 뭐 세게 나타난 원인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낙폭이 유례 없이 많이 폭이 심했다라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낙폭 가대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상당히 빠르게 유입된 것이 이렇게 또 상당히 크게 좀 상승한 원인이라 할 수 있고 또한 그 미국의 뭐 정부라든지 아니면 연준의 전례가 없는 정책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정책 대응이 상당히 좀 놀랍을 정도로 예상 외로 좀 빨리 진행되었다. 여기에 그 폭도 상당히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였기 때문에 이런 그런 정책이 나오자 투자자들도 역시 이에 대응해서 빠르게 지금 반응한 결과 이렇게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일단은
앞으로 좀 중요하게 좀 볼 수 있는 것은 현재는 지금 유동성 장세가 맞습니다. 지금 유동성 장세이긴 한데 그렇지만 유동성 장세가 여기서 이제 실적 상세로 넘어가기 이전에 좀 거쳐야 될 단계가 있는데 조금 그 중간에 조금 쉬어가는 국면이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. 근데 유동성 장세의 특징이 사실 그 금리가 하락하고 실적은 하락하는 그 예상이 되는 가운데 주가는 상승한다 이건데 중간 반락 기간이 있은 이후에 이제 그 실적 장세를 넘어가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. 실적이 상승하면서 금리도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주가도 이제 상승 추세를 타는 건데 지금 현재 실적에 대해서는 지금 기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금리 자체가 어느 정도 다시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기간이 나타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이 있고 또한 현재 유동성이 아직도 풍부하다. 그리고 여기에 또 실탄을 더 추가적으로 악화되었을 때 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현재는 유동성 장세의 중반 내지는 후반부가 아니겠느냐. 따라서 지금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향후에는 그 단기적으로 이 상승한 폭을 봤을 때는 중간적 반락이 곧 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. 예. 근데 다만 물론 떨어질 때도 급하게 떨어지면 이제 많은 시장의 심리가 움츠러들지만 너무 급격하게 반등을 해도 이 변동성 때문에 좀 심란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? 물론 뭐 떨어지는 것보다는 좋습니다만은 그러면 앞으로 이런 변동성에 대해서는 좀 당분간은 이런 변동성 확대 장세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? 네, 근데 사실 변동성 확대 장세라기보다는 지금 하락의 빌미를 찾는 장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것이 바로 가장 그 근거가 되는 것은 현재 지금 증시가 미국 증시가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. 지금 현재 S&P 그 500 지수로 지금 뭐 PER로 보면 19배. 물론 이제 어떤 추정 기관의 그런 자료를 활용하냐에 따라서 이게 17배일 수도 있고 뭐 21배까지도 올라가는데 평균적으로 한 19배 정도로 본다면 이것은 지금 최근 10년 내 가장 최고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따라서 그 밸류에이션상 상당히 지금 고평가 영역인데 문제는 향후에도 지금 뭐 1분기도 물론이겠지만 2분기, 3분기까지 지금 미국 시장의 그 기업들의 그런 이익은 지속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따라서 현재 수준의 지수만 유지해도 밸류에이션은 더 올라간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면에서는 추가적 상승보다는 하락할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사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이렇게 고평가받는 것이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 업종이나 종목들에 대해서 성장성을 좀 부각시킬 만한 그런 어떤 성장 동력이 있는지를 찾는 그런 투자자들의 그런 뭐 서치라든지 아니면 뭐 투자에 대한 그런 패러다임 변화 이런 것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서 지금부터는 사실 뭐 유동성 장세가 아직 끝나지는 않았겠지만 좀 유동성 장세가 좀 마무리될 수도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좀 뭐 포트폴리오를 다변화시키는 그런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 예. 그리고 이제 시장에 대한 전망이나 분석해 주시면서 그 실적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바로 그거 좀 여쭤보도록 할 텐데 그럼 미국 기업들의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? 네, 사실 실적에 대해서는 뭐 제가 이제 뭐 국내 그 1분기 실적이라든지 2분기 실적에서 잠깐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미국 역시도 1분기라든지 2분기 실적에 대한 중요도가 과거 대비는 상당히 좀 떨어지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일단 실적 추정의 정확도 자체가 일단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미국도 마찬가지일 걸 봅니다. 아무래도 애널리스트들이 좀 활동을 하면서 뭐 기업 탐방을 간다든지 봄도 산업에 대한 트렌드를 좀 더 확실하게 여기서 좀 뭐 발로 뛰는 뭐 그런 뭐 추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셧다운 상태에서 애널리스트 자체도 기업 방문하기 어려울 것으로 일단 보고 있기 때문에 정확도 자체가 떨어진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일단 그 시장에서 이렇게 시장의 지수가 급락을 하는 동안에 가장 근거가 되었던 거는 향후에 있을
그런 안 좋은 실적에 대해서 미리 좀 선반영된 경향이 좀 많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왜냐하면 그게 실제로도 나타나고 있는 게 최근 들어서 경제 지표 상당히 안 좋습니다. 뭐 시점에 대한 뭐 청구 건수가 신규 건수가 예상보다 훨씬 많이 나와도 시장은 전혀 반영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이미 다 안 좋을 거 알고 있는데 여기서 더 안 좋아져도 뭐 어차피 안 좋은 거 다 알고 있었는데 하는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참조해 본다면 기업들의 실적 역시도 경제 지표와 마찬가지로 예상보다 좀 더 안 좋아도 이해가 되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1분기 실적 좀 잠깐 뭐 말씀을 드린다면 1분기 같은 경우 지금 S&P 500 기업의 그런 그 기준으로 본다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한 10% 정도 감소할 것으로 일단 전망은 되고 있습니다. 근데 예. 이거보다 좀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2분기도 갈수록 좀 더 악화되는데 2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한 20% 그리고 3분기에는 7% 마이너스로 예상되고 4분기에 가서야 전년 대비 거의 뭐 플랫한 그런 실적이 예상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실적은 하반기 초반까지는 상당히 안 좋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현재 실적의 그런 뭐 지금 현재가 잘 나온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향후에 코로나19가 끝난 이후에 어떻게 지금 실적이 더 좋아지느냐 이게 더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새롭게 다 계속 회자되고 있는 것이 예. 지금 온라인 관련해서 그 비대면 접촉에 관한 언택트 관련 종목을 주목하자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예. 물론 이번에도 아무래도 이제 오늘 뭐 밤에 이제 넷플릭스가 실적을 발표하는데 상당히 좋을 것으로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. 네. 아무래도 지금 집안에 있는 그런 시간들이 들면서 국내도 물론이지만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온라인 스트리밍 기업이 좀 더 또 선택받는 예. 그런 지금 시간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서 네네 부장님 저도 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줄인다고 줄였는데 네네. 시간이 많이 가버렸습니다. 제가 이거는 꼭 여쭤봐야 돼서 마지막 추가 질문을 저희 시청자분 중에 유튜브에서 부장님 그 시장 판단 그러니까 어떤 방향성 그 점검이 나중에 봤을 때 결과적으로 잘 맞더라라고 해서 좀 이거 꼭 좀 물어봐달라고 하는 시청자분들이 계셔서 네. 국내 시장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금 좀 심란해진 딱 그 시점이거든요. 좀 어떻게 방향 보십니까? 네, 오늘 같은 경우 국내 시장이 상당히 조정폭이 좀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. 정상적으로 그냥 정석으로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일단 현금만 많이 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오늘 시장의 좀 느낌은 지금 조정을 좀 하고 싶은데 좀 이렇게 한번 뺨을 좀 때려주는 뭐 조정의 빌미를 제공하는 그런 이슈가 좀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이는데 근데 그런 이슈가 발생했을 때 상당히 반응하는 그런 폭이라든지 이게 좀 크게 나타나는 거 봤을 때는 지금 시장은 좀 조정으로 들어간 것이 맞다고 좀 보고 있어서 한 1, 2주 동안은 시장을 좀 관찰하시면서 뭐 저점 매수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. 그리고 폭도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좀 더 하루 이틀 만에 끝날 그런 조정이 아닐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후반부로 갈수록 좀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조금은 한 1, 2주 정도는 좀 관찰하시면서 좀 예. 대응하시는 것 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. 1, 2주 정도 약간 보수적인 관점에서 시장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재 부장과 함께 시장 분석해봤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